우리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공수 인사.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 도덕 세 번째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도덕적인 행동을 열심히 실천해 주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도덕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 규칙도 만들어서 실천해 봤지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고 선생님 스스로도 그 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매일매일 도덕적인 행동 실천하기로 했을 때는 선생님도 빨래도 하고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공부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들 때 딸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매일매일 하기로 한 공부가 있거든요. 그 공부도 실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는 어떤 규칙을 정했냐면, 낮은 소리로 천천히 대화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낮은 소리로 천천히 대화하는 거. 평소에 대화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져서 대화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는데, 소리를 조금 낮추고 목소리를 좀 천천히, 말을 좀 천천히 했더니 가족 간에 더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도덕적인 행동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규칙도 만들어서 실천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좋은 변화도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나만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공부를 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손유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구포 초등학교 우리들,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이겨내, 도덕적인 행동하다가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우리 이겨내자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들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구포 초등학교 우리들,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들, 우우 리리리 들들들. 구포 초등학교 리들, 어려움을 이겨내는 리들, 리리리 들들들. 구포 초등학교 들, 어려움을 이겨내는 들, 들들들. 구포 초등학교 어려움을 이겨내는. 잘했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세 번째 시간, 1단원 세 번째 시간 어떤 공부할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오늘 1단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그랬죠? 자, 학습 문제 봅시다. 도덕 공부 하다가 땡땡땡이 올 때 어떻게 할지 바르게 땡땡 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공부할 건데, 가로수에 들어갈 낱말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도덕 공부 하다가 땡땡땡이 올 때 뭘까요? 세 글자인데 어떻게 할지 바르게 땡땡 해봅시다. 여기는 두 글자고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도덕 공부하다가 이응, 리을, 이응 이거요. 밑에는 바르게 피읍,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자, 손유희 속에 힌트가 있었고요.
선생님도 힌트가 답이 되는 낱말을 몇 번 얘기했어요. 수업 시작하고. 자, 도덕 공부하다가, 그렇죠. 어려움입니다. 도덕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지 바르게, 그렇습니다.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이런 공부를 해볼게요. 도덕 공부가 쉽지 않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지 바르게 판단하는 공부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과 교과서 속에 보면 도덕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중심인물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도덕 공부를 하면서 각자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명 한 명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교과서 14쪽과 15쪽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요. 먼저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동영상을 보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예, 첫 번째 중심인물, 동영상 속에 어떤 이름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산석이었죠. 산석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중에 이름은 그렇습니다. 황상이었습니다. 황상. 네. 동영상의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인물이에요. 자, 어릴 때 이름은 산석이었고 나중에 커서는 이름이 황상으로 불렸던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뭐가 잘 안 됐죠? 맞아요. 공부가
잘 안 되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돌머리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지? 라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승 정약용, 다산 정약용 스승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죠? 동영상 속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생님이 마음을 붙들고 힘쓰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잘 붙들어라. 그리고 14쪽, 15쪽 교과서에는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글자로 어떻게 이겨내라 했죠? 힌트 줄게요. 초성으로. 이겨내라고. 자,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 방법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근면입니다. 근면. 근면이란 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공부가 잘 안 될 때 해결 방법은 그냥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값비싼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묵묵하게 마음을 붙들고 부지런하게 그냥 힘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제자 산석 황승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황상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인물은 책 속에서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자,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15쪽. 15쪽을 선생님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고 나서 같이 한번 중심인물이 누군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우리 14, 15, 16쪽이네요. 16쪽. 16쪽을 보고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잘 읽어봤나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맞습니다. 윤이라는 아이죠. 윤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의 친구일 텐데 윤이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자신과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죠. 이 이야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윤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힌트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도 역시 두 글자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지읒인데요. 이건 바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직이죠. 정직. 자신이 결심하고 싶은 것을 있는데,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유혹이 왔을 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정직.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자, 요거는 내 책에는 17쪽에 만화처럼 나와 있는데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역시 도덕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 중심인물이 누군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 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2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 편지가 1통뿐이었죠. 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들꽃마을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 들꽃마을에 배달의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2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들꽃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잘 보셨습니까? 중심 인물이 누구지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직업이 나와 있죠. 맞습니다. 집배원 아저씨죠? 집배원. 어머니가 편찮으신 집배원. 자, 이 집배원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요. 깊은 그 산골에 위치한 그 들꽃마을에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 거죠. 도시에 편지 배달하기는 쉽죠. 집들이 가까이에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우편함에 놓으면 되고 주택이라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배달을 할 수 있지만 이 들꽃마을은 산을 2개 넘어야 되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었죠. 그래서 편지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이 깊은 산골짜기에 편지 배달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녀오는 것이 편지 한 통을 배달하려고 다녀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럴 때 때로는 이렇게 일주일씩 모아서 배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직장에 우리 우체국 국장님께서
또 말로 도움을 주셨지요. 자, 그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을 하시죠. 우리 4학년 친구들 가족 규칙 중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도 역시 두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옷. 위에는 아까 지읒이었는데 위에는 시옷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고 다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 예. 자신의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끝까지 잘 해내는 것. 그리고 미루지 않고 그날에 배달해야 될 것을 배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집배원이 잘 실천을 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중을 받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새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모두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되었는데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우리 황상은 근면함으로 자신이 결심한 것을 TV의 유혹에 이렇게 뺏길 뻔한 우리 윤희에게는 정직으로, 그리고 깊은 산골 마을에 들꽃 마을에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진 집배원은 성실함으로 그런 도덕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결심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유혹받을 때, 그리고 뭔가를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지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는 근면, 정직, 성실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참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일매일 도덕적인 행동도 하고 도덕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 규칙도 만들었을 텐데 그걸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방법을 좀 같이 알려주세요. 아직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만 댓글로 달아도 되는데 혹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댓글에다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여러분들 댓글들 하나씩 지금처럼 읽어보고 선생님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단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단원에 공부를 4번씩 하는데 오늘이 3번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1단원 마지막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도덕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바르게 판단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수 인사.